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의 참 뿌리가 깊습니다. 오래전 우리 정치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1961년 3.15 부정선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죠.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대리 투표, 매수, 폭행,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71년에도 그런 대선에도 그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것이 부정선거론이 우리 정치사에 2000년 이후에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선관위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이 약 300여 명, 경찰 병력 220명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이 넘는 당시의 인력들이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서버를 살펴보고 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었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비상계엄의 하나의 이제 이유가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담화에서도 국민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체포된 이후에 지난 15일 공개된 편지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팩트체크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음모론 이것을 좀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 이게 2000년 이후에 우리 정치사에서 본다면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이회창 대세론으로 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상당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서청원 대표였습니다. 이 서청원 대표가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졌죠. 표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57만 980표.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했던 그러한 선거에서 57만여 표 차로 지니까 전자개표 조작 음모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8,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전국의 한 80개 개표구 한 1,100만 표에 대해서 그걸 다 다시 손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노무현 후보 득표가 한 800표 정도 줄고 이회창 후보 득표가 한 80표 정도 늘어난, 결국 전체 판도에서 별 영향이 없는 작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이것이 선거 불복 또 이 부정선거,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비판이 많이 거세지고 해서 서청원 대표가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이것이 이제 2000년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부정선거 음모, 투표 조작과 관련해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청원 대표가 사퇴하는 걸로 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보수 계열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수 계열에서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2012년 요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죠. 18대 대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K값 의혹 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가 판독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박근혜 후보 쪽에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음모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이른바 더 플랜, 음모론의 주장을 좀 여기에 많이 담은 이런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전자개표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 조금 더 정치권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를 한 거죠. 결국 이제 투표에서 졌을 때 보수도 마찬가지, 진보도 마찬가지, 뭔가 좀 음모가 있다 하면서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당시에 2017년 정도인데요. 2017년 이 성남시장으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재 대표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같이 가세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표소 수개표, 투표소에서 손으로 개표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보도됐던 이제 연합에 보도됐던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를 가림없이 한 번씩 그 주장이 조금 더 세련됐냐, 아니면 좀 더 좀 투박하냐, 아니면 나름의 근거를 갖추려고 좀 했느냐. 물론 둘 다 양쪽 다 근거를 나름 이런저런 논리 구조를 갖췄죠. 하지만 보수와 진보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음모론이 득세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전부 법원에서 다 근거 없다라고 기각됐다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20년 21대 총선 때 4.15 총선 때죠. 이게 또 다시 한번 불붙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180석 얻었고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 참패를 했었죠. 이러면서 당시에도 이제 부정선거 주장이 득세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였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너무 크다.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었죠. 이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냈던 그 당시 소송만 한 216건이 됩니다. 엄청난 소송들이 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난해 2024년 12월 1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입니다. 4.15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260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전부 기각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검표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소송을 낸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당시에 이제 소송 중에 하나의 변호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힘을 좀 싣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런 부정선거냐라고 한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투표율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성공 못하고 24만 표 차이로 졌다. 이렇게 얘기를. 결국 이제 투표율 계산을 잘 했으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계산을 잘못해서 진 거다. 라고 하늘이 도왔다. 이런 개념으로 그 논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윤 대통령이 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대개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전투표 조작론.
차이가 있다라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자개표를 조작한다라는 전자개표 조작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산 시스템 해킹론, 또 선거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그 주장대로 하려면 정말 뭐 시스템은 물론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에 가담을 해야 되고 참관인까지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전혀 말이 안 된다,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부터 유튜브에서 이게 불붙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론이 이제 불붙으면서 그게 강력한 어떤 지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21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투개표 조작 의혹.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연수였죠. 총선 결과 무효 소송을 민 전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의도적 조작을 통한 선거 결과 변경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 결과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이 사전 투표지 45,000매의 QR코드를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독을 했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 번호가 찍힌 사전 투표지는 한 장도 없었고 중복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났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특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서 동조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취하면서 이게 하나의 세력화되는 그런 조짐까지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일부 몇몇이서 좀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세력화가 커진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결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 성인 1,300명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30일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전체 29%로 나타났거든요. 보수층만 본다면 5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이제 세력으로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 부정선거 부분이 왔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그 기관에서 이에 대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것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 확산될 경우에 이것이 지난번에 서부지법 같은 폭력 사태로 번질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일단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 또 참관인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펼친 이 부정선거 음모론,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 건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